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장 개별원가 계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권장하고 싶은 거는요, 2장을 들으시고, 원가 흐름의 계산 들으시고, 그 다음 3장의 원가 배분인데, 그 원가 배분 3장을 먼저 듣지 마시고, 4장 개별원가 계산을 먼저 들으시고, 3장을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4장을 먼저 동영상을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4장하고 5장은, 4장은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5장은 종합원가 계산 방법인데, 요거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그 맨 뒤에도 그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징들을 좀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개별원가 계산하고요. 이거 비교하는 것도 많이 물어봤으니까 한 번만 잘 들어두시면 대비가 될 겁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 첫 번째가요. 개별원가 계산은 2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가 계산이에요. 자, 2종 제품. 그러니까 2종이라는 건 종류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종류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반대로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종류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요.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을 합니다. 생산 방식이 주문 생산이야. 주문을 받아서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계획 생산을 합니다. 소비를 예측해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겠죠. 계획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생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소비를 예측해서 동일한 제품을 그냥 막 찍어내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업종이 적합한 형태이냐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은 대표적으로 건설업, 그 다음에 무슨 조선업 이런 것들이 적합한 업종이죠.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달라요. 층수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적합한 게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 다음에 조선업 같은 경우도, 조선업은 이제 배를 만드는 건데 배의 형태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적합한 원가 계산이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 자동차도 종류가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그랜저다 그러면 그랜저만 계속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품, 제조,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보고서는요, 여기 작업 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작업 원가표라는 게 중요합니다. 작업 원가표. 무슨 말이냐면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작업 원가표. 2종,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별로 들어가는 원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원가표를 통해서 A 제품에, 예를 우리가 세 가지 제품을 지금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A 제품의 작업 원가표, B 제품의 작업 원가표, C 제품의 작업 원가표를 만들어 놓고
원가가 투입될 때마다 개별 개별 작업별로 이렇게 집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정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여기서는 제조원가 보고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주문 생산한다, 주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원가구나. 공정별이면 종합원가구나. 작업원가표 얘기가 나오면 개별원가구나.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큰 차이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별원가는 이종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다품종,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건 참고고요. 이렇게 종류가 다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숙련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공정에 맞는 작업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숙련공을 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원가에 비해서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그건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내기 때문에요. 여기는 품종은 다양하지 못합니다. 소품종이고요. 그렇지만 적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니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한다는 거죠. 자동차 생산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랜저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도 몇백 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만 좀 알고 계시면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겠지만은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의 차이점. 큰 특징이 뭐라고요? 개별원가는 제품의 종류가 다른 거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가 계산이고, 종합원가는 제품의 종류가 똑같은 걸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에 의해 그래서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서 집계한다. 뭐를 통해서요? 이 작업 원가표라는 걸 통해서 집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원가 계산 제도로서 주로 조선업, 건설업, 특수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한 업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주문 생산을 한다는 거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든다는 거죠. 주문 생산에 적합한 업종이다. 그런 것들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주문에 따라 각각 수량, 규격, 품목 등이 다르므로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개별원가 계산하는 그런 업종에서요. 우리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에는 빌딩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다리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원가가 다 다르겠죠. 건물에 들어가는 원가, 다리에 들어가는 원가, 도로에 들어가는 원가가 다 다른데 이걸 총 투입된 원가를 집계를 해가지고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제품별로 투입되는 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를 해야 될 겁니다. 불편하겠지만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개별 작업이나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개별 제품별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그 개별 제품의 원가가 정확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겠죠. 개별 원가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요 차이점 꼭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계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여기는 요런 차이점들만 알고 있어도 쉽게 답을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예를 들을까요? 뭐 무슨 운동을 할 때 뭐 숨쉬기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제 배울 때는 절차별로 쭉 따라가면서 배우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반복 습득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 한번 딱 풀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5단계를 굳이 절차를 쭉 밟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뭐 단계별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요런 단계를 거쳤지 이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요거는 그냥 다시 설명을 안 드릴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별 원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를. 자, 여기도 나왔듯이 세 번째 주제가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및 배부 방법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 원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가의 분류에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했죠?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 제품의 원가를 집계할 수 있으면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자, 특정 제품의 원가 발생을 추정할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간접비라고 그랬죠. 자, 이런 내용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제조원가의 3요소 3가지가 있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3가지가 있었잖아요. 제조원가 3요소. 제조원가의 3요소. 근데 보면 여기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직접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별로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 즉 각 제품별로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이고요. 자, 우리는 생산 라인이 2개가 있어요. 자, A 라인하고 B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라인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겠죠. 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될 거고요. 이 A 제품에 얼마가 원재료가 투입됐는지 집계할 수 있겠죠. 자, B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됐는지 집계할 수 있겠죠. 이게 투입할 때마다 작업 원가표라는 거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료비나 또 여기 이 A 제품을 만드는데 노동자들이 투입이 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노무비도 제품별로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겠죠. 집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노동자들의 투입되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료 같은 거. 임차료요. 공장 전체로 뭐 5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제조 원가인데요. 이 제조 원가인 이 임차료를 A 제품에 얼마가 투입됐고 B 제품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추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간접비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제조 간접비라고 그러고요.
그럼 제조 원가니까 어떤 형태로든 A 제품과 B 제품에 이 원가가 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는 절차. 자, A 제품이 얼마 들어갔고 B 제품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렇게 인간이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분가 잘못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정확하게 A 제품과 B 제품에 정확하게 배분을 할 거냐? 그게 개별원가 계산의 주요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배분 기준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마다 이렇게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할 거냐? 그래서 배분 기준이 뭔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분 기준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는 그럼 이 배분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제조간접비를 배분할 것인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게 이제 배분 기준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할 거냐. 자, 밑에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간단하게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크게 자, 배분 기준은요. 원가법이 있고요. 자, 발생된 원가에 의해서 배분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법이 있어요. 자, 시간에 의해서 작업 시간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원가법은요. 세 가지가 있죠. 다시 자,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끊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계산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맞히셔야 돼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다 피해가면 안 됩니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맞춰야 되죠.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재료비 사용액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 방법이고요. 노무비는 마찬가지로 노무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직접 원가법은 뭐냐? 요거는 직접 원가는 뭐죠? 직접 재료비하고 자, 직접 재료비하고 자, 직접 노무비를 합친 겁니다. 자, 이걸 직접 원가라고 그래요. 직접비로 배분을 하겠다. 제조간접비를 뺀 직접비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잖아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그래요. 즉 직접비란 얘기예요. 뜻이.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으로 비례 배분하겠다. 그게 직접 원가법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개념 잡아놓고요. 직접 재료비법이나 직접 노무비법은 직접 재료비로 배분하는 방법, 직접 노무비로 배분하는 방법. 이거는 쉬운데 직접 원가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못 맞히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비다. 즉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친 금액으로 배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A 제품, B 제품이 있는데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따 문제 풀어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A 제품에 100원이 투입됐고요. B 제품에는 300원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는 200원, 여기는 400원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직접 재료비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제조간접비는 10,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이 발생했다. 그럼 직접 재료비법으로 한다는 거 A 제품만 해볼게요. 금방 이해하실 테니까. 자, A 제품의 제조간접비 이 10,000원이 얼마가 배부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배부할 금액을 갖다 놓고 요거를 안분하는 겁니다. 10,000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직접 재료비비법으로 한다 그러면 요 합이 얼마입니까? 400원이죠. 네, 400원. 400원이고 자, A 제품은 재료비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100원이 발생했네요. 아이고 숫자를 잘못해서 이쁜 숫자가 안 나오겠네요.
2,500원입니다. 다행히 이쁜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2,5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B 제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400분의 3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만 구해놓으면 10,000원에서 나머지니까 10,000원에서 2,500원 뺀 거.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7,500원이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직접 노무비법, 이건 직접 재료비법이고요. 자, 직접 노무비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감 잡으셨나요? A 제품이 어떻게 배부하느냐 이렇게 배부하는 거예요. 자, 내 배부할 금액 갖다 놓고 여기서는 총 농비가 600원이 발생했죠. 600원이고요. 자, A 제품만 계산해 보면 A 제품의 농비가 200원이잖아요. 여기 2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좀 3,333원 좀 이게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딱딱딱 떨어지게 문제를 냅니다. 저는 그냥 즉석에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지저분한 숫자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직접 원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 둘을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총액이 300원이고요. 여기는 700원이 되네요. 그럼 직접 원가법으로 배부해라 이러면 A 제품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배부의 대상이 되는 건 10,000원이고요. 전체 발생한 경우는 A가 300원, B가 700원. 직접 원가가. 그럼 총 합이 1,000원이 되는 거죠. 1,000원. 그리고 A 제품은 총 300원이 발생했잖아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합친 게. 여기 300원이죠. 그럼 30%가 되네요. 그럼 3,000원이 배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직접 원가법입니다. 직접 원가법. 의미 아시겠죠? 직접 재료비법은 직접 재료비 발생액으로 배부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노무비법은 직접 노무비 발생액으로 비례배분하는 방법.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배부하는 방법. 의미 아시겠죠? 자, 이게 원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법은 이제 그 기준만 달라질 뿐이지 이 배부하는 방법 똑같아요. 총 발생한 거 분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배부하고자 하는 제품에 발생된 금액을 분자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법 보니까 직접 작업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작업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기계 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제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업종이 노동집약적이다. 주로 노동력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작업시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거고요. 우리는 노동자보다는 주로 기계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러면 기계 시간으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 기준은 이런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부 기준은 배웠고요. 배부 방법. 이미 배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려버렸어요. 요런 게 배부 기준이고, 배부 방법은 지금 요런 식으로 비례 배분하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저도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해버렸는데 여기도 이제 또 교재니까 이걸 또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부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배부율은 여기 보듯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 발생된 원가를 총 발생 원가를 분모로 하고 내가 배부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의 발생액을 분자로 하는 거. 요게 배부율이에요. 요게 배부율. 이미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배부율. 절차적으로 보면은 먼저 배부율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배부율을 구해놓고
그 배부율을 각 제품의 이 원가 발생에다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지금 배부 기준, 그러니까 그 뭐 직접 재료비다 이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다 이러면 직접 노무비, 이거를 분모로 하고 그 특정 제품에 발생된 거를 분자로 하면 배부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뭐겠어요? 배부 기준에다가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곱하면, 배부 기준에다가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곱하면 각 작업별로 배부액이 나오겠죠. 자, 요거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한번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입니다. 자, 지금 해양주는 고객으로부터 군함, 유람선, 유조선, 세척을 주문받아 생산에 착수하였다. 자, 지금 다 특징이 다른 거죠? 개별 제품이 다 다른 겁니다.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금 직접 재료비가 제품별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직접 노무비도 제품별로 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 기준은 우리는 노동시간으로 한대요. 직접 노동시간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군함이 있었고, 자, 유람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조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직접 재료비는 100만 원 투입됐고요. 군함에. 그다음에 유람선은 150이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유조선은 170이 투입됐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군함은 200만 원, 그 다음에 유람선은 230만 원, 그 다음에 유조선은 12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됐네요. 자, 문제는 제조간접비가 총 5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건 알지만 이게 각 제품별로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분을 할 때는 정해진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1단계가 뭐였습니까? 배부율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배부율. 자, 우리는 노동시간에 의해서 배부를 한대요. 그럼 노동시간이 개별 제품별로 군함 5,000, 유람선은 3,000시간, 유조선은 2,000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00시간의 노동시간이 투입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총 발생된 작업시간은 10,000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배부 기준이 10,000시간이고 지금 제조간접비 총액이 500이죠. 여기가 조금 늘려야 되겠네요. 여기 총 500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500. 그럼 이걸로 나누면 공 4개를 지우니까 배부율이 500이 되겠네요. 500. 첫 번째 배부율. 우리가 배부하고자 하는 총액 있잖아요. 이 500만 원을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시간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총 노동시간이 10,000시간이네요. 그래서 10,000시간 나누면 배부율은 50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부액을 구하는 겁니다. 배부액. 자, 배부액은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군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람선이 있었고요. 유조선이 있죠. 네,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3개 이상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뭐 2개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군함의 경우는 자, 노동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5,000시간이 투입됐죠. 그럼 우린 배부 기준이 노동시간이니까 노동시간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000시간. 네, 곱하기 구해놓은 이 배부율을 곱하는 겁니다. 500. 그럼 5, 25, 250만 원이 되겠네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5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놓고, 만분의 500, 5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론을 갖고 오잖아요. 뭐, 아까 설명한 거 뭐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총 재정환급비 500이고요. 이걸 갖다 놓고, 지금 총 노동시간이 10,000시간이잖아요. 10,000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군함에서 발생한 게 5,000이니까 5,000. 제가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50%니까 250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빠른 방법을 푸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배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방법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람선의 경우는요, 지금 유람선은 3,000시간이죠. 3,000시간. 여기가 3,000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배부율을 우리가 구해놓은 거 그때 그대로 쓰는 겁니다. 500이 되겠죠. 그러면 3, 5, 15, 150이 되겠네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군함은 지금 500만 원 중에서 250이 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50. 그 다음에 유람선은 150. 500 중에서 150이 배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조선은요, 몇 시간이 일했습니까? 2,000시간 투입됐죠? 여기가 2,000시간. 곱하기 배부율 500. 그러면 250 하면 100만원 되겠네요. 여기가 100만원. 그래서 이 배부된 금액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요? 500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틀린 거예요. 뭐가 계산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제조간접비가 배부가 되면은 이제 각 제품별로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군함의 경우는 이게 400, 500, 550이 되네요. 550. 그 다음에 유람선의 경우는 300, 530 되네요. 유조선의 경우는 390이 되네요. 이렇게 제조원가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비,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무비는 개별 제품별로 얼마든지 집계 가능하죠.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제품별로 다 집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조간접비였죠. 이 제조간접비가 500만 원이라고 공장 전체로 발생한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각 제품별로 얼마가 투입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각 제품별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부율을 구하고 배부액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 배부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배부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 제도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가능하면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요. 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